저는 61세 김선주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에 멈춰 있었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빈자리가 보였어요. 베개 옆, 식탁 건너편, 거실 소파. 어디를 봐도 그 사람의 부재만 느껴졌습니다. 피아노 학원 폐업은 2년 전이었어요. 학생들 가르치는 게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건반을 누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마음이 말을 듣지 않았죠. 그냥 모든 게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하루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요즘 찾아오는 사람이 없는데. 문을 열자 이명희가 서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였죠. 명희는 항상 밝았어요. 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선주야, 나야. 명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경쾌했어요.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저는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습니다. 거절할 힘도 없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지내. 짧게 대답했어요. 명희는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불편했어요. 동정하는 것 같았거든요. 선주야, 나랑 여행 하나 가자.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여행이라니. 지금 제 상태로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여행? 묻지마, 관광이야. 목적지도 모르고 가는 거 요즘 유행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목적지도 모르고 간다니. 그게 무슨 여행인가요? 난 안 갈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명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주야, 넌 너무 오래 멈춰 있어. 그렇게 살면 안 돼. 명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도 안다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근데 뭐 어쩌라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났는지 슬픈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명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온기였죠. 한 번만 나가보자. 응? 나도 혼자 가기 싫거든. 같이 가줘.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절할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명희의 눈빛에서 뭔가 절실함이 느껴져서였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날만큼은 움직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명희가 떠나고 나서 저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었어요. 3년 동안 거의 열지 않았던 옷장이었죠.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옷을 하나하나 꺼내봤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베이지색 코트, 결혼기념일에 받은 스카프, 피아노 발표회 때 입던 원피스. 모든 게 추억이었습니다. 결국 검은색 점퍼를 꺼냈어요. 가장 무난한 옷이었죠. 거울 앞에 서서 입어봤습니다. 어울리는지 아닌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옷을 입은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뭐하러 여행을 가나? 목적지도 모르는 버스를 타다니. 말도 안 되는 짓이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습니다. 아주 조금, 정말 조금이었지만요. 혹시 이 여행이 뭔가를 바꿔줄까? 멈춰있던 제 시간이 다시 흐를까? 그런 기대는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라도 다르게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영정 앞에 앉아있는 제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되고 싶었죠.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여보, 나 내일 여행 간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혼잣말이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남편에게 미안하지 않은 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새벽에 눈을 떴어요.
시계를 보니 4시였습니다. 너무 일찍 일어났죠. 하지만 다시 잠들 수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이런 느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어요. 뭘 가져가야 할지 몰라서 그냥 아무거나 넣었습니다. 지갑, 휴대폰, 물티슈, 손수건. 평범한 것들이었죠. 현관문을 나서는데 발이 떨렸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외출을 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이나 마트 가는 것 말고 의미 있는 외출이요. 문을 잠그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요. 밖은 아직 어두웠어요. 하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죠. 폐가 시원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명희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죠. 선주야, 타.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는데 손이 떨렸어요. 긴장된 건지 두려운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준비됐어? 명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아파트가 멀어졌죠. 창밖을 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어요. 편의점, 약국, 공원. 매일 보던 것들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요. 가슴 한구석이 먹먹했어요. 이게 시작인 걸까요? 멈춰있던 제 삶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오늘 저는 3년 만에 처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 앞은 이른 새벽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명희와 저는 약속된 장소로 걸어갔죠. 그런데 멀리서 이상한 버스가 보이더라고요. 낡은 관광버스였는데 앞쪽에 플래카드가 붙어 있었어요. 묻지마 관광 이름도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이름도 과거도 묻지 않는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명희는 신나 보였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저기 봐, 저게 우리 버스야. 명희가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버스 앞에는 이미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죠. 다들 제 또래거나 더 나이 든 분들이었어요. 어떤 분은 혼자였고 어떤 분들은 친구끼리 온 것 같았습니다. 가이드처럼 보이는 젊은 남자가 출석을 불렀어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번호를 불렀습니다. 7번, 8번, 이런 식으로요. 저는 12번이었죠. 명희는 13번이었고요. 자,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탑승해 주세요. 버스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정말 이렇게 가도 되는 걸까? 아직도 의심스러웠거든요.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깨끗했습니다. 좌석도 푹신해 보였죠. 저는 본능적으로 창가 자리를 찾았어요. 중간쯤 되는 곳에 빈자리가 보였습니다. 명희는 제 뒷자리에 앉았어요. 가방을 선반에 올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터미널 건물이 보였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도 저렇게 바쁘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혹시 여기 자리 비었습니까? 갑자기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죠.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회색 점퍼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네, 비었어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앉았어요. 가방을 내려놓는데 뭔가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혹시 전에 본 적이 있나? 아니면 그냥 흔한 인상이라 그런 걸까?
곰곰이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어요.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죠. 터미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실감이 났어요. 한참을 달리는데 앞쪽에서 마이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이드가 일어서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자, 여러분. 묻지마 관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목소리가 경쾌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저도 따라서 손뼉을 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하시죠? 그건 비밀입니다. 도착해서야 알 수 있어요. 다들 웃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명희도 뒤에서 킥킥거리며 웃었죠. 저만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첫 순서로 자기소개 시간을 가져볼까요? 근데 그냥 하면 재미없잖아요. 자기소개 대신 노래 한 소절씩 불러주세요. 노래라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라고요? 이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가이드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불렀어요. 경쾌한 트로트였죠. 사람들이 웃으며 장단을 맞췄습니다. 분위기가 금방 풀렸어요. 자, 그럼 맨 앞자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한 명씩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어요. 어떤 분은 잘 부르셨고 어떤 분은 음정이 불안정했지만 다들 박수를 쳐줬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제 옆 남자의 차례가 됐습니다. 장태식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알았지만 그때는 그냥 옆 사람이었죠. 그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부족하지만 한 소절 부르겠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죠. 오래된 발라드였어요. 제가 젊었을 때 많이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로 퍼졌습니다. 낮고 따뜻한 목소리. 그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목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분명히 들어본 목소리였어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언제 들었더라? 어디서 들었더라? 머릿속이 복잡해졌죠. 손에 땀이 났어요. 남자가 노래를 마치고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도 기계적으로 손뼉을 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목소리 생각뿐이었어요. 이 목소리, 분명히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요. 남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어요. 미소를 지었죠. 낯선 사람에게 하는 그런 예의상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그냥 낯익은 목소리일 뿐인데 별거 아닌데 말이죠. 제 차례가 됐습니다. 일어나야 했어요.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겨우 일어나서 짧게 노래를 불렀죠. 뭘 불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입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앉았을 때 옆 남자가 작게 말했어요. 잘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봤어요. 고속도로였습니다.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죠. 문득 남자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방 옆 주머니에 볼펜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은색 볼펜. 평범해 보였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로고 같은 게 보였어요. 눈을 가늘게 뜨고 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건 남편 회사 로고였습니다. 한국제일은행. 남편이 30년 넘게 다녔던 은행이었죠. 그 은행 직원들만 쓰는 볼펜이었어요. 남편도 집에 몇 개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 남편 회사 사람이었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남편을 아는 사람일까요? 남자를 다시 봤습니다. 옆모습이 보였죠. 주름진 이마, 짧게 자른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 정말 낯익었어요. 어디서 봤을까? 남편 회사 행사에서 본 걸까? 아니면 남편이 데리고 온 적이 있었을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들었어요. 이 사람, 남편과 관련이 있다고. 그 볼펜이 증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물을까 말까? 혹시 남편을 아느냐고 물어볼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물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였어요.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옆 남자 생각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왜 하필 제 옆에 앉았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가 있는 걸까? 질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명희가 뒤에서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선주야, 괜찮아? 응, 괜찮아.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죠.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목적지를 알 수 없는 버스. 그리고 제 옆에 앉은 낯선 남자. 아니, 어쩌면 낯선 게 아닐지도 모르는 남자. 이 순간부터 제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이 시작된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복잡해지다니.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제 마음속 시간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가이드가 다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는 건지 장난기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자, 여러분. 이번엔 재미있는 게임 하나 할게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슨 게임일까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죠. 저는 게임이 싫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옆 사람과 짝을 이뤄서 10초간 손을 잡는 겁니다. 간단하죠? 다들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 사람이 누군데요? 바로 그 남자잖아요. 남편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어쩔 수 없었어요. 거절할 수도 없었죠. 저는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태식도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의 손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어요. 부드럽기도 했죠. 남자 손치고는 거칠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온기가 전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사람의 체온이었습니다. 10초가 이렇게 길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죠. 그가 제 손을 꽉 쥐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묘하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민망해하고 누군가는 즐거워했죠.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장태식이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죠. 당신 손, 여전히 따뜻하네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여전히? 여전이라는 말은 뭔가요? 저를 전에 본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손을 잡아본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 손을 뿌리쳤어요. 마치 뜨거운 걸 만진 것처럼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무 크게 말한 걸까요? 장태식은 당황한 듯 눈을 깜빡였어요. 아, 그냥 따뜻해서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범한 미소였어요. 아무 의미 없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 짧은 순간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는 걸.
분명히 뭔가 있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낯선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여전이라는 단어. 그건 비교의 단어잖아요. 전에도 따뜻했고 지금도 따뜻하다는 의미였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사람 대체 누구지? 남편을 어떻게 아는 거지? 아니, 혹시 저를 아는 거지? 게임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가이드가 뭔가 재미있는 말을 했는지 다들 웃었죠. 하지만 제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를 마주볼 용기가 없었거든요. 밖에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논밭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죠? 왜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걸까요? 슬퍼서? 아니면 무서워서? 아니면 그리워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동시에 차가워지기도 했죠. 손바닥을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의 손이 닿아 있던 곳이었어요. 아직도 따뜻한 것 같았습니다. 그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손이 따뜻했습니다. 겨울에도 제 손을 잡아주곤 했죠. 손이 차네. 내가 녹여줄게.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런데 이 남자의 손도 따뜻했어요. 비슷했습니다. 아니, 똑같았어요. 그 온도, 그 느낌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명희가 뒤에서 물었어요. 선주야,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응, 괜찮아. 대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장태식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도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서로를 피하고 있었죠. 말을 걸 수도, 눈을 마주칠 수도 없었습니다. 버스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흥얼거렸고 누군가는 과자를 먹었죠.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화 속에 있을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거든요.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일까? 남편을 알았을까? 저를 알았을까? 왜 제 옆에 앉은 걸까? 우연일까? 아니면 계획된 거였을까?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정신을 차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그냥 오해일 거예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거겠죠. 하지만 가슴속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오해가 아니라고. 분명히 뭔가 있다고. 그리고 곧 그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산이 보이고 강이 보이고 마을이 보였어요. 낯선 곳들이었죠. 하지만 제게는 옆 사람이 더 낯설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낯설지 않은 게 더 두려웠는지도 몰라요. 눈물이 조금 고였습니다. 참았어요. 울 수 없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로요. 오후가 되자 버스는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구불구불한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깊은 숲이 보였죠.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여러분, 조금 쉬세요. 목적지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더니 버스 조명을 껐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졌어요. 은은한 빛만 남았죠. 창밖의 햇빛도 나무 때문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기 시작했어요.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희도 뒤에서 잠든 것 같았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손잡기 게임 때 들었던 그 말이 계속 맴돌았죠. 여전히 따뜻하다는 말.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무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림자 같았습니다. 마치 꿈속 풍경 같았죠. 옆에서 장태식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잠든 걸까요? 슬쩍 봤는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로요. 저도 눈을 감았습니다. 쉬어야 했어요. 피곤했거든요. 하지만 머릿속은 깨어 있었습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았죠. 버스가 흔들렸어요. 산길이라 그런지 울퉁불퉁했습니다. 몸이 좌우로 흔들렸죠. 눈을 감고 있으니 더 크게 느껴졌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문득 귓가에 뭔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어요. 속삭이는 것 같았죠. 선주 씨, 순간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죠? 선주 씨라고? 제 이름을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장태식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환청일까요?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 분명히 들었어요. 선주 씨라는 말을,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작게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죠. 장태식이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그냥 꿈속에서 나온 말인가 봅니다. 꿈속에서요? 꿈을 꾸면서 제 이름을 불렀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꿈에서 부를 수 있죠?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살짝 떨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떨리는 손을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 나를 알고 있다고, 꿈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고, 분명히 알고 있다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습니다. 제 옆에 앉은 것도, 손을 잡은 것도, 이름을 부른 것도요. 대체 누구세요?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을 줬어요.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죠. 장태식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이 보였습니다. 깊은 눈빛이었어요. 슬픔이 담긴 듯 했죠. 죄송합니다. 아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이름을 아시잖아요. 저를 아는 거잖아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깰까봐 조심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단호했지만 떨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도 힘든 거였어요. 이 상황이요.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를 계속 쳐다볼 수 없었거든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을 때요.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죠. 이 남자도 똑같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죠. 시간이 되면 말하겠다고 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버스 안은 더 어두워졌습니다. 해가 완전히 진 것 같았어요. 창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어둠뿐이었죠.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어요. 잠든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겐 그 어떤 평화도 없었어요. 옆에서 장태식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긴장감이 느껴졌거든요. 우리 둘 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서로를 의식하면서요. 두려움과 궁금증 사이에서요.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남편과 무슨 관계였을까요? 저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왜 지금 나타난 걸까요?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여행이 끝나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제 삶을 바꿀 거라는 것.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어둠 속을요. 저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죠. 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습니다. 2시간쯤 더 달렸을까요? 버스가 속도를 줄였습니다. 가이드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자, 여러분. 잠깐 휴게소에서 쉬어갈게요. 30분 드릴 테니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간식도 사세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죠. 오래 앉아 있어서 그랬어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밖은 시원했어요. 산속 휴게소였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명희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선주야, 화장실 같이 가자. 응, 가자. 화장실을 다녀온 후 매점으로 갔어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들 음료수나 빵을 사고 있었죠. 저는 커피가 마시고 싶었어요. 따뜻한 커피요.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눌렀죠. 커피가 나왔어요. 뜨거운 컵을 손에 쥐었습니다. 온기가 전해졌죠.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멀리 장태식이 보였습니다. 그도 커피를 들고 서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피하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제 의지와 상관없이요. 가까이 갔어요. 그가 제 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죠. 순간 멈칫했어요. 그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가 먼저 인사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그의 손목으로 갔어요. 그리고 멈췄습니다. 시계였어요. 은색 시계. 낡아 보였지만 품질이 좋아 보이는 시계였죠. 그런데 그 시계가 낯익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시계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든 커피가 떨렸어요. 설마요. 아니겠죠.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봐야 했어요. 제가 착각한 게 아닌지요. 저기, 실례지만 시계 좀 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태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계요? 네, 그 시계가 낯익어서요. 그는 손목을 보더니 시계를 풀었습니다. 제게 건넸어요. 손이 떨렸지만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묵직한 느낌이었죠. 시계를 자세히 봤습니다. 은색 케이스, 가죽 밴드, 심플한 디자인. 남편이 차던 시계와 똑같았어요. 뒤집었습니다. 뒷면을 봐야 했어요. 거기에 답이 있을 테니까요.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였죠. 눈을 가늘게 뜨고 봤어요. 김민수.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김민수.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이 차던 시계였어요. 분명했습니다. 이 시계는 남편 거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시계를 떨어뜨릴 뻔했죠.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시계, 어디서 난 거예요? 겨우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장태식이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슬픈 눈빛이었죠. 이건 제 친구가 맡긴 겁니다. 친구요? 누구요? 설마요. 친구가 누군데요? 김민수라는 친구였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졌어요. 김민수? 남편 이름을. 그가 남편을 알고 있었어요.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떻게 됐는데요?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저에게 이 시계를 주면서 말했어요. 장태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걸 대신 전해달라고. 그 사람에게요. 그 사람. 그게 저였어요. 남편이 시계를 제게 전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 나왔죠. 그 친구가 내 남편이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장태식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요. 휴게소는 시끄러웠어요.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녔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왜? 이제야 전하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원망 섞인 목소리였어요. 죄송합니다.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버스에서 우연인 척한 거예요?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선주 씨가 이 여행을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신청했습니다.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는 알고 있었던 거죠. 저를요. 남편을요. 모든 걸요. 남편이 뭐라고 했어요? 시계를 전해주면서요. 알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을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미안하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왜 그 말을 제게 직접 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너무 무심했나 봐요. 남편이 아플 때도 잘 몰랐어요. 일만 했거든요. 아닙니다. 민수 형은 선주 씨가 행복해 보여서 좋았다고 했어요. 피아노 가르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고요. 장태식의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생각했다니요.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 같았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요. 이 시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원래 선주 씨 거예요.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느껴지는 무게가 남편 같았어요. 남편이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명희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선주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장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 나누시죠. 버스에서요. 그리고 자리를 떠났어요. 저를 혼자 두고요. 명희가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다 쏟아지는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왔죠. 휴게소 밖 벤치에 앉았어요. 시계를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저 구름처럼 떠났겠죠. 하지만 이 시계를 남겼어요. 저에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따뜻했어요. 남편이 저를 생각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지막 순간까지요. 출발 시간이 됐습니다. 버스로 돌아가야 했어요. 명희가 제 손을 잡았죠. 갈 수 있어? 응, 갈게.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 있었어요. 시계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어요. 제자리로 갔습니다. 장태식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보고 있었죠. 앉았습니다. 그에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시계 잘 받았어요. 천만에요. 진작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받아서 다행이에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다시 도로 위를 달렸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제 손에는 남편의 시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옆에는 남편의 친구가 있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가이드가 소리쳤어요. 자,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경주 외곽의 아름다운 계곡이에요.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창밖으로 계곡이 보였어요. 물이 맑았죠. 주변에는 산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어요. 공기가 달랐습니다. 상쾌하고 시원했죠. 물소리가 들렸어요. 계곡물이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졌어요. 사진을 찍고 물가로 내려가고 나무 그늘 아래 앉았죠. 다들 즐거워 보였습니다. 명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주야, 저기 가서 발 담그자. 시원할 것 같아. 응, 그래.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없었어요. 계곡이 아름다운 것도 날씨가 좋은 것도 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남편 생각뿐이었거든요. 명희와 함께 물가로 갔어요. 신발을 벗고 발을 담갔습니다. 차가웠어요.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요. 시원하다. 명희가 웃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한참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혼자 걷고 싶었습니다. 명희에게 말했죠. 나 잠깐 산책하고 올게. 그래, 천천히 다녀와. 계곡을 따라 걸었습니다. 돌길이 이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조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어요. 잔잔하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죠. 자연의 소리였어요. 벤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손 안에 쥐었죠. 시계를 바라봤어요.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시계. 3년 만에 받은 남편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보, 혼잣말이 나왔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었죠.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아프다는 말도 힘들다는 말도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물소리만 들렸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고개를 돌리니 장태식이었습니다. 여기 계셨군요. 네. 그가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어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둘 다 계곡만 바라봤죠. 먼저 입을 연 건 장태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음의 짐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어요? 물었습니다. 알고 싶었어요. 남편의 마지막 이야기를요. 3년 전 민수 형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암이었다니. 남편이 암으로 고생했다니.
형은 선주 씨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하실까 봐요. 바보 같은 사람. 목이 메었습니다. 왜 혼자 그 고통을 견딘 걸까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주 씨 이야기만 했어요. 피아노 치는 모습이 그립다고, 웃는 얼굴이 보고 싶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장태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형이 이 시계를 제게 주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없으면 선주 씨가 많이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전해달라고. 시간이 지나면요. 왜 시간이 지나야 했어요? 너무 슬플 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추스른 다음에 전해달라고요. 남편다운 생각이었어요. 끝까지 저를 생각한 거죠.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계를 꽉 쥐었어요. 이제야 모든 게 이해돼요.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왜 그날 그렇게 웃었는지 마지막으로 본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프면서도 힘들면서도 웃었던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남편이 그렇게 아픈 줄. 그냥 피곤한가 보다 했죠. 선주 씨 잘못이 아닙니다. 형이 숨긴 거예요. 그래도 알아챘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때 더 잘해줄걸, 더 많이 안아줄걸, 더 자주 사랑한다고 말할걸. 장태식이 말했어요. 형은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선주 씨와 함께한 시간이 행복했다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했다니. 저도 행복했는데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장태식은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냥 함께 있어줬습니다. 울음이 잦아들었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얼굴이 엉망이 됐겠죠. 고맙습니다. 장태식을 봤어요. 전해주셔서요. 시계도 남편 이야기도 천만에요. 진작 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지금이 맞았던 것 같아요. 이제야 받을 준비가 됐으니까요. 정말 그랬습니다. 3년 전에 받았다면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슬프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장태식 씨도 힘드셨겠어요. 혼자 이걸 간직하고 계시는 게 괜찮습니다. 형과의 약속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도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계곡물이 흘렀어요. 끊임없이요. 시간도 그렇게 흐르는 거겠죠. 멈출 수 없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사시면 됩니다. 선주 씨답게요. 장태식이 대답했어요. 형이 그러기를 바랐을 거예요. 선주 씨가 웃으며 사는 걸요. 웃으며 산다.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해봐야겠죠. 남편이 바란 거니까요. 일어섰습니다. 시계를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이 시계는 제 곁에 있을 겁니다. 남편처럼요. 가볼까요? 네, 가시죠. 함께 걸었습니다. 계곡을 따라서요. 물소리를 들으며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천천히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요. 저녁이 되자 가이드가 숙소 배정을 시작했습니다. 계곡 근처의 펜션이었어요. 아늑해 보이는 건물이었죠. 자, 여러분. 오늘 밤은 여기서 묵을 겁니다. 방 배정은 커플 단위로 할게요. 커플 단위요? 저는 명희와 함께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이드가 말했습니다. 친구끼리 오신 분들은 옆자리 분과 짝을 이뤄주세요. 옆자리요. 장태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괜찮으시겠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명의는 다른 분과 짝이 됐죠.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2층 끝방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어요. 침대가 2개 있었죠.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장태식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침대 쓰세요. 저도 침대 쓸게요. 어색했습니다. 둘 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했죠. 저녁 식사가 준비됐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다들 즐거워 보였습니다.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맛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넘기기만 했죠. 장태식도 말이 없었어요.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을 열자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시원했습니다. 계곡 소리가 들렸죠? 커피 드실래요? 장태식이 물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가 커피를 탔어요. 제게 건넸죠. 따뜻한 컵을 받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셨어요. 밖은 어두웠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밤하늘이었죠. 장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주 씨, 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봉투였어요. 낡은 봉투였죠. 이게 뭐예요? 당신 남편이 제게 쓴 편지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요? 남편이 쓴 편지라니요. 받으세요. 봉투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어요. 익숙한 글씨였죠. 눈물이 벌써 났습니다. 아직 읽지도 않았는데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태식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없겠지. 첫 문장부터 가슴이 찢어졌어요. 내가 지키지 못한 약속이 많다. 선주에게 한 약속들이야. 함께 늙자고 했는데 먼저 가게 됐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내가 대신 전해줘라. 내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녀가 웃을 수 있게 해달라.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얼룩이 생겼어요. 선주는 강한 사람이야. 힘들어도 이겨낼 거야. 하지만 너무 오래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피아노를 쳤으면 좋겠어. 웃었으면 좋겠어.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꽉 안았어요. 남편이 안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3년 동안 쌓였던 슬픔이 터져나왔죠. 장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줬어요. 조용히요.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얼굴을 닦았습니다. 편지를 다시 펼쳤어요.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사랑해, 선주야. 평생 사랑했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또 났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물이었죠. 이제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작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왜 아무 말 안 했는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네, 형은 끝까지 선주 씨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보 같은 아내였어요. 남편이 아픈 것도 모르고. 아닙니다. 형이 워낙 잘 숨겼어요. 장태식이 위로했지만 후회는 남았습니다. 그때 더 잘해줄 걸, 더 사랑한다고 말할 걸.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죠. 남편이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장태식 씨, 네, 고마워요. 이 편지 전해주셔서요. 형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힘드셨을 텐데요.
혼자 이걸 간직하시는 게 괜찮습니다. 형을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도 남편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봉투에 넣었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 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거예요. 내일 돌아가면 말을 시작했어요. 다시 피아노를 쳐볼게요. 남편이 원했던 거니까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웃으며 살아볼게요. 천천히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요. 장태식이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어요. 형이 기뻐하실 겁니다. 밤은 깊어갔어요. 우리는 각자의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을 껐죠. 어둠 속에서 편지를 만졌어요. 가슴 옆에 두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는 것 같았죠.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편지와 함께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의 마음이 제 곁에 있었으니까요. 여행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똑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죠. 바로 저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어요. 영정을 봤습니다. 남편이 웃고 있었죠. 전에는 그 웃음이 슬펐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작게 말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아침을 먹고 거실로 갔어요. 피아노가 보였습니다. 먼지가 쌓인 피아노였죠. 2년 넘게 열지 않았던 피아노였어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건반 덮개에 손을 올렸어요. 떨렸지만 열었습니다.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보였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죠. 손을 건반 위에 올렸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익숙했어요. 이 감촉, 이 느낌. 제가 평생 사랑했던 것이었죠. 한 음을 눌렀습니다. 또렷한 소리가 났어요. 맑은 소리였습니다. 또 한 음을 눌렀죠. 천천히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곡이었습니다. 예전에 자주 쳤던 곡이었죠.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오래 쳐보지 않아서 그랬죠. 하지만 점점 부드러워졌어요. 음악이 흘렀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웠죠.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아, 이거였구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제가 놓쳤던 것, 제가 그리워했던 것, 바로 이거였습니다. 곡을 마쳤어요. 손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선반에서 악보를 꺼냈어요. 예전 악보들이었습니다. 학생들 가르칠 때 쓰던 거였죠. 악보를 넘겼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곡들이 있었습니다. 연필로 메모한 것들도 보였죠. 민수가 좋아함, 기념일의 연주 같은 글씨들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남편의 흔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웃을 수 있었어요. 새 악보를 펼쳤습니다. 빈 악보였어요. 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김선주라고요. 남편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저를 위해 연주할 거예요. 며칠 후였습니다.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손님을 기다린 적이 없는데요. 문을 열었습니다. 장태식이 서 있었어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오셨어요? 피아노 반주자 구하신다면서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반주자요? 저 그런 거 안 했는데요. 명희 씨가 그러던데요. 선주 씨가 학원을 다시 열 거라고. 아, 명희였구나. 그 친구가 그랬나 봐요. 제가 피아노를 다시 치기 시작했다고 말했나 봅니다. 아직 결정한 건 아니에요.
그냥 혼자 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언젠간 다시 시작하실 거잖아요. 그때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의 눈빛에서요. 들어오세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장태식이 들어왔어요. 거실에 피아노를 봤죠. 좋은 피아노네요. 남편이 사준 거예요. 결혼 10년 됐을 때요. 민수 형다운 선물이네요. 우리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나란히요. 한 곡 쳐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좋습니다. 악보를 펼쳤어요. 간단한 곡이었습니다. 함께 칠 수 있는 곡이었죠. 연주가 시작됐어요. 제 오른손, 장태식의 왼손, 소리가 어우러졌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혼자 칠 때와는 달랐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니 더 풍성했죠. 곡이 끝났어요.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미소가 나왔어요. 자연스러운 미소였습니다. 잘 맞네요. 장태식이 말했습니다. 그러네요. 신기해요.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 함께 치는데 이렇게 잘 맞다니요. 이번엔 나도 나답게 살아보려 해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였죠. 학원도 다시 열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예요. 좋은 결심입니다. 남편이 원했던 거니까요. 제가 웃으며 사는 거요. 장태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이야기를 꺼내도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가끔 같이 연주해요. 괜찮으시면요. 영광입니다. 그날 이후 장태식은 가끔 집에 왔어요. 함께 피아노를 쳤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음악으로 통했죠. 한 달 후 학원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선주 피아노 학원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학생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이었죠. 순수한 눈빛이었어요. 첫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떨렸지만 행복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돌아갔어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영정을 봤어요. 남편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시작했어요. 우리 약속대로요. 대답은 없었지만 느껴졌어요. 남편이 웃고 있다는 걸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손목에 시계를 봤어요. 남편의 시계였습니다. 이제는 제가 차고 있었죠. 시간이 흐르고 있었어요.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그날 이후 멈췄던 인생의 버스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몰라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어디로 가든 제가 운전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인생을요. 저답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추억과 새로운 친구와 그리고 다시 찾은 제 자신과 함께였으니까요. 쓰니까요. 쓰니까요. 쓰니까요.